49살 이번에도 여성분이에요. 49살 희망녀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갈아타기 하려다 실패하고 작년 7월부터 무주택자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남편은 51, 저는 49, 애는 둘이 있는 4인 가족입니다.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요. 일용직 하시는 엄마와 살면서 학교 다닐 때는 장학금과 알바로, 직장 다니면서도 저축밖에 모르는 경제 무식이었습니다. 남편은 저축도 잘하고 청약에도 관심이 있어 남편 하자는 대로 죽전에 저렴한 전세를 구해서 2005년에 신혼집을 차렸습니다. 당시 시부모님이 알뜰히 모아주셔서 남편은 결혼자금으로 2억이 있었고요. 남편은 결혼 전부터 도전하던 청약을 해보고 싶다며 무주택으로 있자고 했고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동의를 했죠. 그런데 결혼을 한 2005년부터 집값이 한 달에 1,000만 원씩 오르기 시작했고요. 당시 저희가 전세 살던 32평 신혼집은 매매가 2억대에서 2년 뒤에는 4억대까지 올라갔어요. 남편은 더욱 기다려보길 원했지만 제가 팍팍 우겨서 급매로 나온 수지 진산마을 5단지를 계약했습니다. 2년이라는 자금에 신혼 동안 모은 5천만 원, 그리고 대출을 2억 얹어서 샀죠. 3년 살아보고 안 되면 팔자라며 남편을 설득했고 3년 안에 2천은 오르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로 대출을 7%, 그러니까 이게 그때 당시 2005년이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용인 버블 세븐 되던 그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출 금리가 7%로 고정금리를 얻었습니다. 급여의 3분의 1을 은행에 바치면서 살기 시작했죠. 그런데 몇 개월 뒤 가격이 떨어지더니 3년이 지난 후에는 집을 팔면 빚이 더 커지는 상황이 오더라고요. 자책감이 컸습니다. 2012년 겨우겨우 여유가 좀 생기자 상급지로 가려던 저에게 병이 찾아왔습니다. 늦둥이 둘째가 태어나던 40살의 가을에 몸에는 암을 달고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너무 이쁜 우리 아이가 10살이 됐네요. 10년 가까운 세월을 2번 수술과 치료로 집에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었습니다.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2020년에 큰애가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갈아타기로 큰 결심을 하고 저희 집을 매도했는데 그간 보던 분당은 6월 중순부터 갑자기 일주일에 5천씩 오르면서 순식간에 2억이 올라버렸습니다. 넋이 나갈 것 같았고 조급하게 결정하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반전세를 구하고 일단 급매를 기다려보기로 했는데 그러다가 놓친 거죠. 네. 이 순간에 저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체력적으로 직장 다니기는 어렵고 아이들 케어와 집안일 정도만 합니다. 남편 외벌이로 월소득은 680만 원이고 현재 반전세 보증금 5억에 월 35만 원 거주 중이며 현금 3억이 있습니다. 제 병원비, 도우미 비용 등 이래저래 비용 지출이 많아서 저축이나 적금은 크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미래라는 말이 나에게도 해당되는 말인가? 라는 생각으로 그냥 하루하루 살다가 큰애 고등학교 입학 다가오고 그냥 세월을 보내지 말고 삶이 허락하는 날까지 열심히 사는 엄마 모습으로 남고 싶습니다. 8억을 들고도 가족에게 부담을 주고 가게 될까봐 고민하다가 사연을 보냅니다. 무주택자가 됐으니 3년을 채워서 청약저축을 써볼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눈을 낮춰서 주택을 매수하고 청약저축이 인정금액 2천만 원이 넘는 2026년 10월까지 버텨봤다가 써야 할지 고민입니다. 해피님 제발 도와주세요. 남편은 가점이 별로 안 되고 저는 2005년에 가입한 청약저축이 있습니다. 가입 당시 청약저축과 예금 차이도 모르고 은행에 300만 원 입금한 후 놔뒀다가 2020년 7월 회차분을 다 채워서 입금했고 현재 입금액이 1,087만 원인데 인정금액은 1,020만 원입니다. 인정금액 2024년이 되면 인정금액이 1,640만 원. 이거 아까 얘기했던 네, 거죠. 공공주택 그거예요. 그거. 네. 네. 청약. 2025년에 1,820만 원. 2026년이 되면 2천만 원이 됩니다. 공공청약을 준비하려 그러는데 인정금액만 높으면 될까요? 제 사연을 채택해 주신다면 저는 해드릴 게 없지만 건강한 몸을 만들고 이웃들에게 좋은 정보를 함께 공유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네. 네. 어떻게 할까요? 지금 월 수입은 남편분이 680만 원. 근데 이게 애가 둘이고 네. 첫째가 고등학교 입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둘째가 이제 그래서 10살. 네, 이거는 뭐 생활비가 어마어마하게 나가는 시점이고, 그렇죠. 그리고 현금이 그나마 모아둔 게 3억이 있고 반전세가 5억. 이게 35만 원씩. 네네. 5억에 35만 원. 그리고 청약통장에 이제 납입 인정 금액이 2026년이 되면 2천만 원이 되는 지금 현 시점에서 1,020만 원 납입 인정 금액이 되는 청약통장이 있는 상황이에요. 이럴 때 네. 어떻게 해보면 좋을지 좀 답을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내서 네. 하기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대출을 내기가 네. 어렵다. 그리고 외벌이에다가 네. 지금 많이 들어가고 지금 이분이 아프셔서 네네. 비용이 조금 많이 들어갑니다. 아, 음, 아프셔서. 네. 근데 이제 어허. 이게 그래서 이제 네. 비용 지출이 많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네, 네. 아껴라 막 이렇게 될 수는 없는 상황일 것 같고. 그죠, 그죠. 그리고 사실 이제 우리가 내 집 마련할 때 생애 주기별 내 집 마련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아이가 첫째 아이가 고등학교 입학을 하면서 정착을 하고 싶은 거겠죠. 고등학교도 가고 아이도 둘째 아이도 이제 학력기에는 조금 정착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이분께서 지금 어디에 사는 거는 얘기를 안 하셨는데 거의 분당이나 그쪽 근처에 사시는 것 같은데 그쪽으로 가고 싶어 하시는 것 네, 같은데요. 분당에 이제 입점하고 싶은데 지금 이제 갈아타기 하는 순간을 봤는데 6월 중순부터 그러니까 사실 작년에 이제 그 세일 기간이라고 하잖아요. 이번에도 네. 제가 말씀드렸는데 5월 말까지 매수를 해야 된다. 예. 그 뒤에는 그렇게 된다. 그러면서 그 기회를 좀 놓쳐서 또 마음속으로 원망이 되고 그러신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이 말을 하셔가지고 더 이제 제가 사연을 뽑았는데 언제부턴가 나에게 미래라는 말이 있을까. 그러니까 사실 정지영님도 그렇죠. 암을 네. 또 암투병을 하셨었고. 근데 이분이 이제 저도 그 심정을 느껴가지고 더 미친 듯이 이제 저도 네. 이제 내 집 마련이라든지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셨는데 네. 이제 몸 상태도 안 좋다 보니까 더더욱 그렇게 되는 건데 여기서 원하시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아이들하고 편히 사는 그 미래의 보금자리를 원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분당 안에서 뭐 방 3개, 욕실 2개, 그러니까 네. 아이가 2명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10억 미만으로 지금 5억이고 현금이 3억이지만 뭐 신용 대출이라든지 또 미래의 소득도 조금만 당겨서 이제 8억으로 계산했더니 안 나오더라고요. 분당 같은 경우는. 분당이 8억이 안 네. 된다. 네. 그런 사이즈는. 네. 그리고 줄여서 가라고 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은 이분이 몸이 아프시니까 그 집도 쉼터가 돼야 되거든요. 너무 좁은 집에서 이제 그렇게 사시면 또 그렇게 안 좋으실 것 같아서. 네. 그런데 소득이 조금 되세요. 680만 원 그죠, 정도. 그죠. 그렇지만 이제 또 이게 학력계다 보니까 이게 들어가는 돈도 많고 만만치 그래서 않죠. 만만치 네. 않아서 대출을 좀 최소한으로 해서 생각했을 때 이제 네. 10억 이하로 학군지 근처 거의 분당 거의 대부분이 학군지예요. 그렇죠. 분당 자체가 학군지죠. 학군지예요. 학군지. 예, 예. 그러니까 분당 자체에서는 그렇게 해서 이제 분당의 장안타운이라고 장안타운. 네, 효자촌 이쪽 주변에 이제 그 서현동 쪽인가요? 네, 그 그죠. 밑입니다. 네. 네네. 뭐 얘기해 주시죠. 네. 예. 찾아봐서 그냥 제가 지금 검색을 할 때는 이거를 다 해서 검색은 하는데 네. 이쪽 라인 쪽이 조금 가격대가 맞아서 그리고 또 여기가 보면은 산이 율동공원이라든지 맞아요. 이런 게 있어서 아프시면 반드시 걷기라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리해서는 하지 말고 조금 그렇게 되면은 아이들 키울 때도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서 좀 자연하고 이런 데를 했고 네네. 아빠 출퇴근은 안 나와서 그렇지만 어느 정도 아버님도 사실 이런 부분을 자식들을 위해서
네. 좀 이 부분은 약간 희생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5억에 35 주고 사시는 데가 분당인 것 같아요. 얘기를 보면 네. 분당으로 원래 사서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돈이 안 돼서 지금 반전세를 5억에 35로 얻었다 이런 내용이 있는 거 보니까 거주하시는 곳이 이미 분당이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네네. 좀 돈에 맞춰서 조금 보금자리를 지정했으면 좋겠고, 근데 이게 반전세를 살고 있을 때 좀 문제점을 좀 얘기를 해드리면, 네네. 내가 중간에 세를 빼고 나갈 때 그때 약간 조금 힘들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또 그 가격이 싸다면 또 잘 나갈 수도 있는데 네. 집을 구할 때 그 자기 세가 맞춰져서 이사 기간이 돼서 이렇게 구하시면은 네. 좀 이게 마음이 또 이렇게 조급해지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조금 지금이라도 한번 산책 삼아 네. 부동산에 가셔서 저도 부동산에 갔던 이유는요 단 하나예요. 우울증에 안 걸리려고. 가서 그냥 커피 타 먹고 같이 떠들고 웃으면서 밥 먹고 짜장면 시켜 먹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네네. 그 성격이 안 되면 못 하겠지만 그래도 사람들 만나는 일을 조금 하면 좋은데 네네. 부동산을 한번 조금 자주 찾아가 보셔서 이렇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분당 쪽에 임장도 돌아보시고. 네. 그러면서 한번 부동산 살펴보시고 이제 지역은 10억 이하로 방 2개, 욕실 2개, 방 3개, 욕실 2개면 30평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안타운이나 효자촌 쪽으로 분당동 쪽이죠. 네네. 네, 서현동. 서현동, 분당동. 분당동 이쪽, 예, 율동공원 그렇게 되는데, 쪽이니까. 그 가격대를 보면 또 20평대도 나오고 그렇게 되는데, 네. 그거를 이제 봐서 좀 본인과 아이를 위해서 어디에 살아야 되는지, 이렇게 눈앞에서 막 가격이 올라버리고 놓치고 나서 후회스럽고 막 그래요, 사실은. 네. 그런 과정을 조금 겪다 보면은 조금 지치고 그러지만, 기회라는 게 항상 존재하는 것 같아요. 저한테 이제 수업을 듣고 뭐 언제 돈을 제일 많이 벌었냐, 어느 년도에 막 이렇게 얘기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네네. 17년도에 만난 수강생, 18년, 19년, 20년 아니요, 다 모두 기회가 존재했다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은 사실 그 기회는 사실 스쳐 지나갈 때 잡아야 되는데 네. 이게 딱 눈앞에 이렇게 딱 되면은 이거를 잘 못하거든요.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좀 이렇게 운동 삼아서 걸으면서 네네. 부동산 찾아가서 이제 집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솔루션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지역이랑 뭐 금액대까지 설명을 드렸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